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 주회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이 정권 4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은 법치유린과 피폐해진 국민의 삶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화자찬에 바쁘고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국무총리로 취임하시고 나서 첫 맞는 국감이시죠? 정기국회 처음이죠. 예. 보니까 현안에 대한 좀 정확한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던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헌법도 바로 그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작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이 이러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수처에 의해서 김웅 국회의원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웅 의원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가 요청한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 총리께서도 사선의 국회의원 지내셨는데요. 그 사이에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한 경우 보거나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한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상당히 국회하고 아마 절차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상의되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무렵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이요? 네. 총리님. 예. 참고인 신문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자마자 공수처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중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0일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과잉 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김웅 의원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모르겠지만 법원은 그러면 참고인한테도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법원에서. 결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답변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 각 부회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각별한 주의를 좀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의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총리가 통할하는 범위가 아닌 것 같던데. 수수방관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수방관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날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의원실에 와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제시도 없었습니다. 총리님, 피압수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글쎄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들의 PC를 압수수색하고 보좌진들의 개인 캐비넷을 열람하며 해서 서류를 수색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야당 탄압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 수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 공수처는 또 뭐 어떤 예. 문제는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PC를 압수수색하면서 고발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요. 그중에 미애, 재수, 경심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미애, 재수, 경심은 영장 범죄 사실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중에 미애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저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김미애, 박미애, 추미애 중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영장 범죄 사실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을 왜 공수처가 입력해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라 한 것일까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생각이 없습니다. 유감은 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공수처라는 게 어떤 뭐 총리의 지위에 있는 하에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요. 또 공수처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을 또 법원에 의해서 발부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절차상 그런 분명히 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시죠. 예. 이 역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별건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대선 개입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조성은 씨가 언론의 그 보도와 여부를 고민하던 그 시기에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만났다. 8월 11일에 만났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예, 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조성은 씨는 또 뭐라 그러냐면 9월 2일 뉴스버스에 보도된 9월 2일 이것은 원장님, 박 전 원장님과 내가 원한 날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의원님 아까 권성동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정을 가지고 답변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무슨 입장을 발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보도와 여부를 고민하던 그 시점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 그리고 9월 2일은 박 원장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엉겁결에 진담이 나온 겁니다. 결국 박 전 원장이 뉴스버스 보도 사실을 최소한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일관된 입장입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뭐라고 의원님이 가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가정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예, 총리님의 모르쇠 답변만 있을 뿐이죠. 총리님 바쁘시잖아요. 점심시간에 공무가 아니라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을 만나서 식사하실 만한 이런 여유가 있으십니까? 가끔 제가 무슨 충고를 받거나 바깥 여론을 청취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 박지원 원장이 8월 11일에 식사비를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러한 그 공금 유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 적절치가 않죠? 아니 국정원장이 어떤 카드를 쓰셨는지 그걸 어떻게 제가 공금
유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고발 사주의 가장 큰 쟁점이 윤 총장의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내용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근데 뉴스버스가 첫 보도를 한 게 9월 2일인데요. 바로 그 전날인 9월 1일 김웅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 김웅 의원이 그 9월 1일에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윤 총장과 관계가 없다. 이 이야기를 뉴스버스에 했습니다. 근데 뉴스버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을 쏙 빼고 손준성 검사가 보낸 텔레그램만 가지고 고발 사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가짜 기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어떤 의혹을 가지고 야권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거라고 뉴스버스 그리고 여권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나왔지만 총리님,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 지사가 공모한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지시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우리들이 신봉하는 사법 체계는 이 본인의 책임이 명확할 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지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수사기관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부분은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법무연수원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 용인문헌에서 시행했습니다. 예. 그 지난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웅 의원에 대한 그 피압수 장소가 3군데였습니다. 근데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택에서 영장을 제시했으니까 의원실에서는 또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장소마다 제시하는 게 원칙이죠. 네,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법무부가 잘 좀 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게 1타 3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영장을 일단 3피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전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공수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저희들 자체 뭐 저희들이 어떤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설마 의원실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적법한 제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일반인이든 이제 누구든 공익신고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그 조성원 씨 경우는 굉장히 기이합니다. 왜냐,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공익신고했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역시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의원님 혹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의혹,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한번 좀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하면 지금 그러면 대검 감찰부장 그 핸드폰이나 그 전화번호를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다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휴대폰 제출하면 공익신고인으로 지정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딜이 가능한 건가요? 그 워딩도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마치 딜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저 뭐 조성은 씨의 그 인터뷰 내용을 다 꼼꼼히 봤습니다만 전후 맥락이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는 별도로 조성은 씨가 이제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자마자 해줄 수 있다. 빨리 협조해달라.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지금 공수처는 아예 이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 지정까지 제공하면서 광속도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이런 태도가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공수처가 판단할 일입니다. 장관님, 네. 대검에서 진상 조사 중인 것은 우선적으로 손준성 검사 고발장 작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10일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 범죄 사실은 좀 다릅니다. PPT를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의자들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인데요. 지금 장관님이 법사위에 나와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진상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을 보면 피의자들이 공모해서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성남불상의 검사를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검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 의원님들 뵐 때 그 이후 단계는 제가 일부러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저는 꽤 밀도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한 거랑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제3의 그 대검 검사계 작성한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규명을 해야 그럴수록 예. 윤석열 총장의 지금 관여는 훨씬 혐의가 더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 손준성 검사, 제3의 검사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 범죄 사실은. 근데 지금 뉴스버스에서 얘기하는 거 대검에서 진상조사 한다고 얘기하셨던 거는 윤 총장, 손준성 검사 이렇게 2단계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의혹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압생영장이기 때문에 그 범죄 그렇지 사실이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 개입이 있는데요. 고발장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로 접수되도록 하여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 뉴스버스에서조차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보도된 걸 좀 전제로 이렇게 범죄 사실이 돼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오히려 고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초기 단계고 압생영장은 왕왕 의원님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완전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대검에서도 아주 광속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지금 광속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야권의 후보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겠죠. 아니, 그래서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힘 검찰의 조차도 중립성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지금 원하고 공정성이 있지 필요하다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도 신속한 수사를 원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가셔도 좋습니다. 예.